안녕하세요. 정많은 클로이입니다. 우리가 왜 살다 보면 다른 무엇인가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삶이 생각보다 안 풀리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오늘은 프랑스 소피 씨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벌써부터 저도 기대되는데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역마살이 끼고 피가 보인다며 젊고 예쁘게 생긴 점쟁이가 부들부들 떨며 뭐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남부 도시 앙티브에 살고 있는 소피라고 합니다. 원래 고향은 파리인데요. 지금은 이곳 앙티브에서 한 달 살기 하며 지내고 있거든요. 저는 늘 자연과 어울리는 삶을 동경하고 있었어요. 파리 도시 일대는 산과 바다가 없는 광활한 평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축복과 재앙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도시 유입이나 확대가 손쉬운 반면 예전부터 홍수와 외적 침입에는 큰 취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 생강은 몇 년에 한 번씩 홍수가 나 범람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 꿈에 그리던 취업에 성공해서 아빠가 첫 차를 선물해 주셨는데요. 너무 좋아 매일 세차하고 정말 아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홍수로 차가 침수돼 폐차시켰죠. 지금이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소중한 가족의 한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심정처럼 많이 슬펐어요. 그리고 저희 집 건물 1층 상가가 온통 물이 잠겨 막대한 재산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집은 파리에서 지대가 높은 지역으로 이사까지 했어요. 저를 비롯한 엄마 아빠는 비가 오면 불안에 떨 만큼 트라우마가 생겼거든요. 하지만 지금 머물고 있는 앙티브는 피카소의 미술관이 있는 유명한 해양 관광 도시예요. 마치 피카소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곳이 더 끌렸었나 봐요. 저는 얼마 전까지 평범한 직장이었는데요. 더 나이 먹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파리에 살 때는 잦은 사고나 안 좋은 일이 자꾸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 인생의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실행에 옮겼어요. 처음엔 회사를 그만둔 게 잘한 일인가? 줄어드는 통장 잔고 생각에 조금 후회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즘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단 생각이 들어요. 프랑스 속담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도 피카소처럼 과감히 예술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늘 저는 책을 읽고 글 쓰는 삶을 동경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입사한 회사를 그만두고 무작정 낭만이 넘치는 앙티브로 여행을 떠나게 됐죠. 파리에서의 일상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그에 반해 이곳의 생활은 1분 1초가 새롭고 소중했죠. 비릿한 바다의 향기는 오감을 자극하고 사람들은 여유로움이 온몸에 스며든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내 의지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상이 너무 감사했고 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 행복했어요. 이곳에서 생활하다 보니 사람은 환경이 중요하단 걸 새삼 더 깨닫게 되는 거 있죠. 저는 유독 이런 환경의 영향에 예민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 모처럼 휴가를 맞아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한국을 가게 되었어요. 서울엔 제일 친한 친구 은진이가 있기도 하고 제 여행 버킷리스트 중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아의 문명 발상지이자 대세로 떠오른 한국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여행 작가를 꿈꾸게 된 계기도 여행을 진심으로 좋아했기 때문이었어요. 제게 여행은 모든 낯선 경험과 사유의 충돌이 이루어지는 힐링 그 자체였거든요. 언제나 여행의 꽃은 출발하기 전날 밤 설레는 마음이 가득할 때인 것 같아요. 잠을 설쳐도 이상할 정도로 피곤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오늘이 딱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단출한 짐을 챙겨 들뜬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서 은진이와 저는 보자마자 서로 부둥켜 안았어요. 안 본 사이 더 이뻐졌다며 우린 호들갑을 떨기도 했죠. 은진이는 대학 때 유학을 와서 저희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고
졸업 후 첫 직장 생활도 같이 했을 정도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추억이 많은 친구였거든요. 언제 만나도 늘 한결같이 편안함을 주는 소중한 친구였어요. 특히 우리는 동물과 자연을 사랑했고 취향이 잘 맞아 지금까지 특별히 다툰 적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가끔은 둘이 학교 수업을 땡땡이 치고 해변가에 가서 낭만을 즐기기도 했을 정도로 죽이 잘 맞는 친구입니다. 은진이는 프랑스에서 유명한 명품 회사에서 일하다 얼마 전 한국의 대기업에 스카웃돼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요. 요즘 잘 나가서 그런지 스포츠카에 짐을 실으며 한국에서는 모든 걸 자기가 책임진다며 저는 따라만 오면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첫날은 은진이네 집으로 향했는데요. 은진이는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한국의 첫 인상이 어떻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참 깨끗한 데다 뭔가 역동성이 넘쳐 보이고 너를 처음 볼 때처럼 이상하게 설레어. 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듣더니 은진이는 느끼하다며 피식 웃더라고요. 어느새 한강을 건너는데 저도 모르게 은진이에게 한강은 홍수로 범람한 적 없냐고 물어봤어요. 은진이는 한강은 그런 적 없는데 왜 물어봐? 전 아니라며 멋쩍게 웃어 보였어요. 아파트와 높은 빌딩들의 이색적인 풍경은 저에게 이국적인 감성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한국의 가정집 방문은 모든 것이 새롭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현관을 들어서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색한 거 있죠? 은진이네 집은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았어요.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이 신기하면서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더구나 로봇이 이리저리 바닥을 돌고 있는데 물어보니 혼자 바닥 청소를 한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은진이의 부모님은 대학 때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 뵙는 거라 너무 반가웠어요. 식탁엔 진수성찬으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난생 처음 보는 산의 진미들로 가득했어요. 이렇게 많은 음식이 한 상에 있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마치 제가 1년간 먹을 음식을 한꺼번에 꺼내놓은 듯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고기류와 해산물, 각종 야채들의 오색찬란한 색감이 제 눈을 사로잡더니 저는 어느새 개걸스럽게 먹고 있더라고요. 왜 프랑스와 서양 사람들은 보통 메인 메뉴 한두 개만 놓고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재료의 음식을 한 끼에 먹는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사실 요즘 한류 붐이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국 음식이야말로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충분해 한류의 첫 시작이 되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마 점점 한국의 여러 가지 음식들은 세계 사람들의 먹거리로 각광받을 듯해요. 제 개인적인 욕심 중에 나중에 한국 음식에 대해 책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음 날 우린 멋진 산과 바다를 향해 일찍 서둘렀어요. 은진이는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며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국립공원인 설악산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멋진 산을 늘 동경하고 있었거든요. 프랑스는 등산을 하려면 정말 큰 맘 먹고 가야 하는데요. 유럽은 대개 넓은 평야로 되어 있어서 한국처럼 산이 도심에 있거나 가까이 있지 않고 등산객이 많지 않아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한국 산들은 어디 가나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다양한 느낌을 주는 독특한 매력에 끌렸어요. 일본과 중국의 산에서는 볼 수 없는 단아하면서 때론 웅장한 풍경이 주는 감성을 좋아했는데요. 저는 특히 고풍스러운 한국의 소나무를 좋아했어요. 소나무를 보고 있으면 마음에 평온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생이 있다면 저는 소나무였을 거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거 있죠? 저는 금세 차창 밖으로 단아하게 펼쳐지는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어요. 입구에 도착했는데 마치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죠. 울창한 숲은 저를 단숨에 사로잡았고 푸른 소나무들이 바위 틈새에서 자리 잡은 모습은 신비롭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마치 홀로 굳건히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연상케 하더라고요. 설악산은 올라갈 때마다 다양한 풍경을 자아냈고
책에서 본 한국의 전통 회화 작품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산중턱쯤 왔을 때는 마치 신선과 선녀들이 구름을 타고 마중 나올 것 같은 신비스러운 풍경이 눈과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았어요. 프랑스나 스위스의 산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웅장한 암석과 거대한 바위들이 중첩되어 있는 모습은 가히 압도적이었어요. 때마침 설악산은 오색 단풍으로 화려하게 물들어 있었는데요. 빨강, 노랑, 주황, 초록 등 다양한 색깔의 단풍이 어우러져 아름답게 변화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한국의 자연들은 계절마다 다양한 풍경을 자아내는 것이 부러웠죠. 더구나 산이 도심에서 가까이 있어 언제든지 산을 오를 수 있어서. 그래서 한국은 등산을 즐기는 인구가 제일 많다고 들었어요. 은진이는 자기는 아직 종교는 없지만 절에 오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산 중턱쯤에 사찰이 있었는데요. 안을 둘러보고 그 앞을 나올 때 느닷없이 아저씨 한 분이 저를 붙잡고 걱정 섞인 표정으로 뭐라고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저는 궁금했지만 은진이는 괜찮다고 말하고 자리를 피해갔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따라오시더니 또 한마디 더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은진이에게 물었더니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며 제 손목을 끌었습니다. 은진이는 한국 사람들은 산을 오면 꼭 먹는 게 있다고 말했어요. 한국식 피자와 와인을 사주겠다며 파전과 동동주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시원한 동동주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피로한 몸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은진이가 한 말이 바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금세 한 통을 다 비웠더니 뒤늦게 확 취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아까 아저씨가 뭐라고 한 거야? 네 배에 큰 점이 2개 있다고 하던데? 진짜?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는데? 그냥 재미로 들어. 너 프랑스에 살면 안 좋대. 평생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사는 거와 똑같다고 얘기하던데. 그 얘기를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는데요. 제 배에 정확히 점이 2개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말이 안 돼서 그 아저씨가 우연히 맞췄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은진이는 자기도 점을 자주 보러 간다고 말하더라고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나 미래가 불안할 때 점을 보고 잘 풀렸다면서요. 사실 유학 가기 전에도 점집에 들렸는데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모든 게 잘 풀려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말이에요. 서울 가면 자기만 아는 용한 분이 있는데 같이 가자고 했어요. 은진이가 미신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아 살짝 걱정도 됐지만 너무 궁금해서 저는 좋다고 말하고는 곧 동동주에 취해 뻗었습니다. 새벽 일찍 은진이는 일출을 보러 가자고 저를 깨웠어요.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소원을 빌었는데요. 태양의 기운을 받아 앞으로 제 인생도 활짝 필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동해안 바닷가로 가서 신발을 벗고 고운 모래를 밟으며 거닐었죠. 우린 파도 소리를 들으며 대학생 때처럼 맥주를 마시기도 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비치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어요. 은진이는 또 바닷가에 오면 회를 꼭 먹어야 한다며 자기만 따라오라고 했는데요. 우린 시원한 바다가 한눈에 펼쳐진 창가에 마주 앉았죠. 이런 풍경에선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 초밥은 먹어봤지만 다양한 화로회를 먹어본 적은 없었는데요. 각종 해산물이 금세 큰 상을 모두 꽉 채워 나왔어요. 회 하나 주문했는데 이렇게 많은 음식이 따라 나오니까 공주 대접을 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살아있는 낙지 탕탕이가 나왔을 때는 솔직히 너무 놀랐습니다. 프랑스도 해산물 요리가 많지만 대부분 익혀서 먹거든요. 토막난 낙지들이 살아서 꿈틀거리는데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 같기도 해서 막상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은진이는 참기름장에 찍더니 쓰러진 소도 일으켜 세운다며 제 입에 넣어주었는데요. 눈 한 번 딱 감고 씹어 넘기려 했지만 도저히 안 넘어가 그냥 꿀떡 삼켜버렸죠. 낙지 탕탕이를 먹고 나니 세상 어떤 음식도 다 먹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이래서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행을 하면 그 나라의 음식 문화를 경험해봐야 진정으로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프랑스인들이 한국의 음식 문화를 폄훼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곧 한국의 개고기도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겼어요. 각 나라들의 고유한 음식 문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비방하거나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기회가 된다면 이곳에서 살고 싶단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들었던 곳이었어요. 산과 바다들이 한데 어우러져 제 삶에 평온함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 살면 막혔던 영감마저 시원하게 뚫어줄 것만 같았죠. 서울로 올라온 우리는 은진이가 말한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는데요. 프랑스도 샤머니즘이 있긴 하지만 대중적이지 않아 쉽게 찾아볼 수 없고 이렇게 일상 가까이 자리 잡고 있진 않고 있거든요. 왠지 모르게 떨리고 이상 야릇한 기분이 드는 거 있죠. 마치 내 미래를 들여다보는 사람에게 혼나러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방에 들어서는데 처음부터 깜짝 놀랐어요. 나이 많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계실 줄 알았는데 젊고 예쁜 여자분이 앉아 있더라고요. 일찍 신내림이란 것을 받아 잘 나가던 연예인 활동을 접고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지더니 뭐라고 말을 하셨는데요. 은진이가 옆에서 프랑스 말로 바로 알려주었죠. 제 과거에 대해 얘기하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맞추는 게 아니겠어요. 말하고 싶지 않은 가정사까지 말이에요. 이때는 사실 무서운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그리고 전생에 저보고 동양의 공주였다는 거예요. 사실 공주였다는 말에 살짝 기분이 이상하면서 좋긴 했거든요. 여러 번 제가 공주로 정원을 거닐던 꿈을 꾸기도 했으니까요. 마지막에는 몸을 부들부들 떠시더니 이상한 말을 했는데요. 지금은 역마살이 있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심한 사고가 나서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한 곳에 정착하면서 살면 더 좋은 일들이 많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심각한 표정으로 어디가 저랑 잘 맞냐고 물어보았는데요. 눈을 감고 한참 계시더니 소나무가 보인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은진이는 밖으로 나와 너무 맘에 담아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어요.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사람 인생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서요. 그래도 어찌 사람 마음이 그런가요? 애초에 몰랐으면 괜찮은데 듣고 나면 제 맘처럼 잘 안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다음날 마음도 풀 겸 우린 에버랜드로 향했습니다. 작년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여행지로 고민 없이 선택한 이유는 바로 푸바오 팬더 때문이었어요. 한 번은 꼭 만나서 두 눈을 보고 인사하고 싶었거든요. 모든 걸 다 받아줄 것처럼 온화하고 푸근하게 생긴 푸바오가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푸바오는 2020년 에버랜드에서 태어나 한국 최초로 자연 번식에 성공한 자이언트 팬더라고 해요. 귀여운 외모와 엉뚱한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 양국의 국민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죠. 에버랜드에서 푸바오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적인 사육 관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실이 빛을 발하게 된 것 같아요. 사육사분들의 보살핌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행복을 주는 스타로 잘 자라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웬만한 연예인은 푸바오에게 한 수 접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하지만 곧 푸바오는 멸종위기종 보호협정에 따라 만 4세가 되기 전에 번식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중국으로 귀환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푸바오의 아빠와 엄마는 2013년에 중국에서 임대되어 에버랜드에서 신혼생활을 하다 푸바오를 낳았다고 해요. 저는 나만의 연예인을 만나듯 설레임으로 푸바오를 영접했어요. 마치 푸바오는 저에게 속삭이듯 먼 데서 오느라 고생 많았어라고 얘기해준 것만 같았어요. 제 마음을 알아본 것 같아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손을 들어 잘 지내라고 인사했는데요. 푸바오도 저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하는 짓 모두가 귀엽고 사랑스러운 생명체임이 틀림없었어요. 그렇게 짧았지만 한국에서 새롭고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행의 엑기스만 모두 모아놓은 것 같은 이번 한국 여행을 마치고 은진이의 따뜻한 배웅으로 프랑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은진이를 곧 만날 수 있겠다는 예감이 드는 거 있죠?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문득문득 그 생각들이 떠올라 글을 쓰는데 집중이 잘 안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생활하다 이러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생각에 과감히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점을 본 영향도 있지만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을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보장되며 자연과 함께 할 수 있고 편리한 인프라가 돼 있는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북한산이 한눈에 펼쳐져서 보이는 한옥집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연히 등산하다가 만난 한국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엔 책도 출간되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너무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것 같죠? 그리고 저도 여전히 은진이와 함께 점을 보러 간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많은 클로이였습니다. 우리 내일도 재밌는 사연으로 만나요.